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도 크지만 말 그릇도 큽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냅니다. 서로가 다치지 않게 대화를 잘 끝낼 줄 압니다. 말에 여유를 두고 굳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의 명언을 통해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래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고 지위에 열연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감정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내라. 먹다 뱉은 음식을 보아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거친 음식은 대충 속여 넘겨도 된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 속임이 없게 하라.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 지나간다면 이것은 때때로 좋은 방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뜻 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비난은 내게도 돌아온다. 실없는 칭찬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믿음을 한번 잃으면 깨진 독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나를 천하게 본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헛개비이다. 호연지기란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어선 안 된다. 가진 즐거움의 반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지시기지도 마라. 상처만 깊어진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인상에 묶인 채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세상에 나만 옳은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마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라. 부안해동하면 가망이 없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이야말로 영원하다. 일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불행에 속한다. 집안이 몰락한 패족 중에 오히려 학문에 도통한 걸출한 선비가 많은데 이는 출세하려는 마음이 학문하려는 마음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해 그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으며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고 재주 있는 인재는 재주 펼 길이 없다.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지극한 돈은 늘상 쇠퇴하기 마련이며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다. 보름달이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댄다. 세상 일이란 모두 이런 것이니 나 홀로 웃는 까닭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우리는 살아가며 나에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되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저울질한다면 나 또한 인간의 마음을 잃은 도구로 변할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잃고 남을 잃는 길이니 만장일치란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다.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취급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비록 천하를 얻지 못하였으나 삼국지 대표 인물로 유비를 꼽는 이유가 있다. 천하만큼이나 얻기 어려운 소중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고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이다. 새 친구를 사귀되 옛 친구를 유지하라. 새 친구는 은이고 옛 친구는 금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격이 맞는 사람보다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 질 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은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마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결코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깨끗한 일이다. 책을 읽을 때 왜 읽은지부터 세우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읽어라. 부지런히 필요한 부분을 쓰고 기록해야 생각이 튼실해지고 주견이 확립된다. 그때그때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풀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또 풀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위반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됨에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조롱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류를 가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행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명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현인의 지혜가 담긴 명언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